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요. 상속과 증여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사실, 실제 팩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로부터 돈을 빌려왔다. 그리고 빌려올 때 차용증을 써주고 빌려왔다면 그거 증여일까요? 증여가 아닐까요? 참 애매합니다. 원래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고요. 부모가 차용증을 받았다면 원래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은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다수의 판례를 살펴보게 되면 제3자한테 돈을 빌려왔다. 그리고 차용증을 써줬다. 당연히 그거는 증여가 아니지요. 빌려왔으니까요. 그러나 실제로 자녀가 부모로부터 돈을 빌려오면서 자녀가 매월 부모한테 적정한 이자를 지급했다면 이거는 증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차입금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대여금이라고 하고 자녀 입장에서 빌려온 돈을 차입금이라고 하는데, 자녀가 빌려오고 매월 부모에게 적정 이자율을 계산해서 이자를 지급했다면 그건 증여가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판례는요, 아들이 부모로부터 돈을 빌려오면서 차용증을 써주고 빌려오는 건 어떤 외관상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차용증을 써줬는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건 증여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매월 이자를 지급했다면 그건 증여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지간에 이렇게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려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과세관청이 빌려온 것으로 확인이 됐다면 그냥 과세관청은 그걸로 묵과하지 않습니다. 차용증 작성 내역을 계속 관리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빌려왔는데 대학생입니다. 직업이 없어요. 그건 증여겠죠. 아들이 직장도 다니면서 소득이 있어가지고 집을 구입하는데 빌려와가지고 아버지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한다. 그러면 그건 증여가 아닙니다. 그리고 훗날 원리금, 원금을 상환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빌려왔는데 5억을 빌려왔는데 원금하고 이자를 매월 원리금을 상환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 변제하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사망했다. 만약에 미상환 금액이 4억이다. 그러면 그 4억 원은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왜? 아들이 빌려온 돈을 다 갚지 못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미상환 금액 4억 원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상속세를 과세하겠죠. 그렇다면 자녀는 세금 부담이 좀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들이 집을 사는데 어머니한테 돈을 차입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걸 증여로 볼 거냐, 금전소비대차로 볼 거냐 하는 겁니다. 모녀지간에, 부자지간에 원래 집계존비속은 소비대차, 금전소비대차를 원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려오면서 차용증을 쓰고 매월 이자를 지급했다면 금전소비대차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녀가 부모한테 돈을 빌려왔을 때 이자를 안 주는 경우 있잖아요.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무슨 이자냐, 무이자로 빌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는 세법에서는요, 국세청에서는 적정 이자율을 연 4.6%로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돈을 빌려오는데 무이자로 빌려왔다. 그런데 이자 계산을 적정 이자율 4.6%를 계산해서요, 1년 이자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그건 증여로 봅니다. 이자 상당액도 증여로 봐요.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인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아들이 어머니한테 돈을 빌려오면서 무이자로 돈을 빌려왔다. 그러면 이때 적정 이자율은요, 연 4.6%입니다. 적정 이자율은 연 4.6%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린 돈 차입금 곱하기 연 4.6% 한 금액이 이게 바로 뭐냐, 무이자로 빌린 금액입니다. 무이자로 빌린 금액이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빌려온 돈을 1년 동안 이자가 1천만 원 이상인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 이자 상당액을 또 증여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여했습니다. 돈을 빌려줬어요. 얼마 빌려줬느냐? 2억 원 빌려줬습니다. 무이자입니다. 무이자로 2억을 빌려줬다. 그러면 2억 곱하기 0.046이 되겠죠. 4.6%니까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1년에 920만 원. 그러면 1년 동안 이자 상당액이 1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억 정도 빌려와가지고 무이자로 빌려왔다. 1년분 이자가 1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2억 원금은 갚아야 됩니다. 이자 상당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요, 3억을 빌려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3억을 빌려줬어요. 3억. 자, 3억입니다. 3억 곱하기 0.046. 그럼 얼마입니까? 1380만 원이네요. 1천만 원 넘죠? 이럴 때는 증여세가 과세입니다. 증여세가 과세예요. 3억을 빌렸는데 무이자로 빌려왔다. 그런데 적정이자율이 4.6%니까 1년 상당의 이자가 1380만 원. 이거 증여로 보는 겁니다. 물론 3억도 증여지요. 이자 상당액도 증여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5억을 빌려줬습니다. 5억을 빌려줬는데 아들이 매월 이자를 연 2% 갚습니다. 그러면 적정이자율 0.046인데요. 여기서 아들이 매월 적정이자율보다 싸게 빌려왔어요. 2% 이자를 지급한다면 0.02를 빼게 되면 2.6인가요? 그쵸? 0.026이 되겠네. 그러면 얼마입니까? 1300만 원. 이렇다면 이거는 증여로 보는 겁니다. 자, 아들이 아버지한테 5억을 빌려왔어요. 적정이자율은 4.6%인데 그 차용증 쓸 때 차용증서 계약서 소비대차 그 계약서 쓸 때 매월 아들이 아버지에게 연 2% 이자를 지급한다. 그러면 적정이자율보다 적게 이자를 지급하니까 실제로 지급한 거는 0.0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급한 게. 네. 이자 약정액입니다. 이자 약정액. 아들이 아버지한테 빌려오면서 이자 약정액이 연 2%니까 0.026은 무이자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1300만 원. 1300만 원 이건 뭐야?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한테 5억을 빌려왔다. 자, 제가 이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5억을 빌려왔는데 원래 적정 이자율은 0.046인데요. 매월 아버지한테 실제 이자를 3%를 지급합니다. 0.03. 이게 실제 이자 지급액입니다. 3%. 실제로 3%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자 약정입니다. 이자 약정. 3% 이자 약정. 그러니까 연 3%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럼 무이자는 얼마입니까? 무이자는 5억 곱하기 0.016이 되겠죠. 그러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1년에 800만 원. 800만 원일 때는 증여로 안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억을 빌려올 때 국세청에서 정하는 적정이자율이 4.6%인데 3%로 빌려왔다. 그리고 나머지 차액은 이자를 안 줬어요. 그래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적정이자율은 4.6%가 된다. 1년분 이자를 계산했더니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이자 상당액도 증여로 보고 1천만 원 미만일 때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원금은 상환해야 되겠죠. 만약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았다. 미상환된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미상환한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의문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